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RWA 요청해 주셨던,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토큰들 중에서 가장 핫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토큰 한 개를 먼저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작년 11월이었죠. 제가 토큰 증권 관련돼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STO 서밋이 올해도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EDLE와 함께 제가 파트너로서 행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만 짚어드리고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날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4년 8월 29일에서 30일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요때 코리안 익스체인지니까 한국거래소 KRX죠. 한국거래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서울이고요. KRX 홈페이지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본사가 부산이더라고요. 당연히 서울인 줄 알았는데 본사가 부산이고 서울 사옥이 있어요. 이 서울 사옥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가면 이런 발표 장소가 있을 건데, 여기에 좀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가 한번 최대한 섭외를 해서 연설을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국내에서도 연설을 원하는 회사나 주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피커로 참석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복도에 부스를 차리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별 미팅 장소에서 개인적인 미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미팅이나 부스를 갖거나 혹은 발표를 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개인 메일이 있거든요. 그 메일로 알려주시면 계약서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은 관련된 팜플렛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패널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번 행사 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KRX가 유통을 맡은 거의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사실상 덩치가 커지면 다 KRX로 보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KRX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니까 관련된 서밋으로서 국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는 만큼 저희 행사가 3회, 4회 계속 이어가면서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행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소개를 요청해 주신 코인이나 토큰들 일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있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받은 것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소개를 해드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여기에 일단 없어요. 어떤 순서로 해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기로 생각했던 이유가 블랙락의 레디 핑크 사진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RWA 토큰들을 막 이렇게 립을 치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증권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증권 비증권으로 구분할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은 증권 쪽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물론 이게 사실 제가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 이런 걸 신경 쓰면 뭐 위에 요런 애들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면서 막 100배 간다 1000배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100만 배는 더 많겠죠. 영상 찍었었던 예를 들어서 온두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갔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좀 지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생기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뭐가 망한다, 망했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좀 자극적인 소재로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이런 막 잔잔한 이런 파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라 큰 너울 안에서 또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큰 너울을 볼 수 있는, 큰 숲을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경 지명을 가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온두를 소개 드릴 때도 토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저는 꾸준하게 일단 물론 저도 좋겠죠.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많으면은 힘도 나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더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편견지명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아무나 펌핑하는 그런 막 자극적인 그런 유튜브보다는 좀 이게 큰 흐름상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쳐다보면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깊이가 훨씬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먼저 말씀드릴지 고민해본 결과 첫 번째로 정한 토큰은 여기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뭐 어디 있냐? 뭐냐? 바로 BLK. 모르시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되게 생소할 거예요. 요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비들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어요. BUIDL. 비들이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요 로고가 BLK라고 돼 있죠. 요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넥스 리퍼블릭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 것들 차례대로 시간 될 때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블랙락에서 직접 발행한 첫 토크나 펀드 BUDL 비들이라고 읽습니다. 풀 명칭은 이렇고요. 블랙락 레디핑크가 말하는 게 비들입니다. 비들이 뭐냐? 약간 언어적인 유희가 좀 있어요. 빌드를 비들로 바꾼 거예요. DL을. 우리 홀드를 갖다가 DL 위치를 바꿔가지고 호들러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잖아요. 호들러라고. 호들처럼 약간 언어적 유희가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빌드를 홀드처럼 비들이라고 만든 거죠. 로고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렇게 아마 블랙락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들의 뜻은 뭐 대략 블랙락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 이 정도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펀드를 토큰화했다는 거죠. 이 비드를 만든 블랙락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회사입니다. 왜 엄청나냐? 일단 규모가 끝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운영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자산 운영 규모가 미국의 2년치 재정에 해당하거든요.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달러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는 경 단위가 넘는 거예요. 이게 그 강력한 블랙락이 비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다른 토큰들하고는 차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블랙락이 미국 막 정치계, 예전에는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를 쥐락펴락했다면 지금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미국 정치나 금융권 뭐 이런 데 깊숙이 관계돼 있고 또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관들 중에서는 실질적인 리더가 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또 미국뿐만 아니죠. 사이즈가 이 래리 핑크가 한마디 하면은 래리 핑크 아이씨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래리 핑크가 블랙락을 만들 수 있었던 그 근간은 아이쉐어즈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쉐어즈로 블랙락이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죠. 그때 블랙락이 되게 복잡하고 부실한 모기지 담보 증권을 평가하는데 그런 공공 및 민간 기관 지원해가지고 자산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확 자리를 잡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페드가 채권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회사채 매입에 대한 자문을 갖다가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으로서 블랙락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페드가 막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돈들로 인해서 세계 최대 자산 관리자인 블랙락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개 이상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그런 포괄적인 위험 분석 그런 걸 제공하고 2020년 최종 집계에서 한 2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게 블랙락의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이고 요 수치가 지금 훨씬 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이 트레드파이가 뭐냐면 트랜디셔널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기존 전통 금융 거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블랙락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의 토큰화 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업체가 잘 없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컸었던 데가 블랙락 있기 전에 어디였냐?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요거는 온도를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규모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었거든요. 사실 불과 뭐 저번 달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 최고의 기관 토큰화, 펀드 토큰화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하고 있었고요. 엄청나죠. 전통 금융권에서만 해도 프랭클린 템플턴의 입지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블랙락은 더 큰 형님이죠.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블랙락 엄청나게 주목을 하니까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런 ETF를 공급하고 ETF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글로 그냥 단순 번역을 한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자문 역할도 하고 기업 신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됐다. 7조 3천억 달러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2024년 3월 20일 날 비즈니스 와이어에서 발표가 됐어요. 최초의 토큰화된 펀드, 이더리움 위에 최초의 토큰화된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다. 그전에는 아발란체나 다른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이더리움 위에서 블랙락이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연도가 좀 이상하죠. 19년도 11월 1일 돼 있는데 이거 원문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내용은 뉴스가 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비들이 출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세큐리타이즈하고 협력했다는 말이 탁 눈에 띄네요.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왜 INX랑 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즈가 사모 시장이 엄청 주력해 왔어요. 그래서 KKR이나 뭐 해밀턴랜 같은 대규모 사모 펀드 들어갔다가 토큰화하는 걸 이미 해 왔었었고요.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는 거죠. INX는 좀 더 리테일에 집중을 했어요. 리테일 인베스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이 더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기업의 방향성이 약간 차이가 난다. 조금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안점이 비드를 통해서 펀드의 토큰화를 했었고 또 블록체인상에서 소유권 발행 그리고 거래를 좀 가능하게 한 점. 또 이게 즉각적이고 투명한 거래. 이 블록체인상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 간의 전송이 가능한 점, 허용이 됐다는 점. 그게 요 점이 우리는 이제 크립토를 하거나 토큰 증권으로서 메타마스크 같은 걸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전통 금융 쓰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건지 잘 알 수 있죠. 약간 결이 달라요. 크립토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왜? 증권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1달러의 안정적인 가치를 계속 제공한다. 1달러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자산의 100%를 현금, 또 미국 재무부 채권 및 환매 계약 투자에 투자해가지고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하는 동안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겁니다. 그걸 언제 받아준다? 매달 투자자의 지갑에 직접 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사전에 승인된 다른 투자자들한테 24시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 다른 투자자를 하면은 KYC를 마친 거죠. 쉽게 말해서 INX 토큰 보유자들은 잘 아실 건데 INX 토큰을 가지려면 KYC 검토가 마쳐야 되거든요. 개인 인증을 다 받아야 돼. 적격 투자인지 아닌지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 인증을 마친 사람들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 예를 들어서 ER1404나 뭐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조금 어렵게 표현된 걸 보면은 레포 형태고 MMF 머니마켓 펀드의 성향을 띠고 있다. 깊게 스터디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비드를 사면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진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매달 돈을 내 개인 지갑에 준다. 요 한 줄이 핵심입니다. 요걸 하겠다는 거예요. 비들로. 그리고 이제 위험성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캡처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1달러에 뭐 이걸 갖다가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저거는 뭐 다 뭐 내 책임이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보통. 다른 것들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협업을 했다는 이 세큐리타이즈 홈페이지에서 블랙락의 상품을 한번 잠깐 볼까 합니다. 오늘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살짝 중간에 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왜 제가 블랙락의 비들 토큰을 선택했고 블랙락이 어떤 식으로 잠깐 볼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짝 말씀드렸고요. 뒤에 영상 바로 다 찍어놨으니까 하루 이틀 간에 바로 오픈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